눈물을 꼭 참기는 어머니를 그때 몇번 봤거든요. 근데 케이블스도 그랬나요? 분위기 그렇지 않나요? 되게 제가 옥스퍼드 굉장히 감동적이고 되게 감동적인.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럴 날들이 이제 몇 번 남았잖아요. 이제 시스템은 용품가스가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고, 이제 어머니들 크리스마스 탔을 때 한 번 더 느끼실 거고, 마지막 애들 졸업여행 갔다 와서 졸업식까지 했을 때 이제 같은 이런 감정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마무리할 건데, 이게 다 이렇게 아름답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저희 앞에는 초등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지금 한창 학교 신청뿐만 아니라 사립초는 신청이 지금 아직 아니죠. 네. 그런 시기여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 이거 들고 있어. 실세 아니, 오픈을 내가 확실히 어딘지 아버님들이 가지고 표현도가 있어. 좋으신 것 이렇게 같아요. 들고 있어, 저 또 잠깐만. 이제 어머님들이 점점 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점점 갈수록 많아지는 것 한번 오늘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설명회도 진짜 많이 하고 또 원장님들 모여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할 때가 제가 가장 긴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와이어트가 있고 원더스 이제 초등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부 원더스 이제 그 신규 이제 예비초 신규 활용회로 진행할 건데, 진행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으세요. 초등 영어 학원 이제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초등 영어 학원 안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아무리 영어 학원을 가도 빛의 속도로 영어를 까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분도 빛의 속도가 또 있고, 정확하게 어떤 어머님이 손가락이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영어가 까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머니 첫 질문을 주신 어머님이 용기에 제가 서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사실 어머니들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지금은 막 오픈클래스 보신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나. 사실 근데 그거는 맞긴 한데 약간 다른 영어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스피킹이 너무 강한 어떤 영어라면은 초등부에서는 그건 줄어들지만 또 다른 아카데믹한 영어가 또 늘기 때문에 좀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아버님들? 네, 그럼 질문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제가 왜 이거 질문을 드렸냐면, 오늘 설명회 사실 어머님들 뭐 원더스 설명회도 있지만 사실 다른 모든 학원들 설명회 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설명회 하면 가면 다 비슷한 얘기 할 거예요. 어떤 문제 하고 이거 가르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실 그거는 어느 학원이나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좀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부모로서 앞으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막 유치원 졸업하고 초중고를 이제 아이들이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런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어떤 레벨이라던가 어머니들 뭐 우리 애가 어떤 레벨을 갈지 어떤 교재를 배울지 이런 거는 사실 나눠드린 교재에 다 있거든요. 그걸 굳이 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어머님들이 한번 맞다,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을 가긴 하지만 단순히 영어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원더스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22년 공부도 교육, 일도 교육, 6가지 교육만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물론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영어 교육 쪽에서만 계속 종사를 했었고, 대치 서초만 지금 1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와이어트가 지금 이제 저희가 설립한 지가 11년 정도 됐고, 지금 초등 원더스가 2019년도니까 7년 정도 됐고, 그 원더스 바로 아래 인크닝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3년 된 초등 2관까지 총 3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모르셨나요? 네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하나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 같이 얘기해 볼 거고,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애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근데 중요한 거 어떤 이상적인 답이 나왔더라 하더라도 우리 애한테 맞지 않으면 사실 그 교육은 좋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을 내 아이에 맞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충격적인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 볼게요.
입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비례가 없어요. 와,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답을 찾는 훈련을 16년간 받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제일 잘하죠? AI가 해내고 있잖아요.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린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AI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 보였어요, 오늘 영상? 지식 인사이드 저는 진짜 즐겨보고 저 조국 교수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하는 건데 공감하세요? 이제 이런 아이들의 입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랑 같이 수능 맞으시죠? 이렇게 입시해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하게 될까요? 저희 때처럼? 아마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긴 할 건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인 친구들 혹은 초등학교 앞으로 갈 친구들도 저희 했던 방식으로 할까요? 생각을 해보시는 거랑 듣기만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서로도, 우리 도윤이도, 하나도, 애들도 그렇게 입시를 12년을 해서 아이들 내신과 입시를 공부하면서 할까요? 그죠? 재현이도? 그런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건데 제가 사실은 이거는 그 조백 교수님 거는 올해 나온 영상이고 작년까지는 그 교실 이데아라는 프로그램을 부모님들께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게 2024년도에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MBC에서 3부작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거의 3년이 넘게 준비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옆에 교실 이데아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저희 원더스 수업 방식과 계속 굉장히 비슷합니다.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용기 있으신 부모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어머니 어떤 뜻입니까? 정해진 답을 찾는 걸로까지 스스로 생각하기. 맞아요. 애들이 정답만 엄청 찾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고 물으면 심지어 그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영어로 비하면요.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지를 미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친구들하고 그 다포드 그래머스쿨의 명문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어요. 점수가 평균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 네이티브에서 그냥 네이티브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잘하는 그 네이티브 학생.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때요? 만점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 영어 잘하나? 그렇진 않고. 그럼 과연 우리가 영어 교육이 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조교도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즉 이런 거 아닐까요? 실은 우리가 모두 다 절망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 또 아이들의 진로,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 등등을 다 따져보면은 다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 곳에 다 모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아이들이 골병 들고 망가지고 있고 학부모의 등허리가 휘고 있다. 그게 입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수십 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전혀 꿈쩍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AI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입시에서 해방된다 믿어요. 왜요? 누가 입시를 제일 잘 봐요? 수능 만점, 고시 만점, 누가 그것을 해내고 있으실 거예요? AI가 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AI가 손쉽게 뚝딱뚝딱 해내는 것을 우리는 12년간 엄청나게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죠.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 그렇죠. 저희가 다 공감은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나도 이거가 쉽긴 한데 이 교육이 바뀌거나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애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부모님들 하시고 근데 그 소수 어머니들이 용기를 내서 난 정말 싫어. 그러니 나는 비인가라도 붙잡고 갈 거야. 거의 비유에 항상 서고 계신 거잖아요. 그 비인가 붙잡고 가시는 분이 왜 부모님들 왜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중국 내신 시험지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 아직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영어가 아닌 그냥 내신 시험지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교과서를 달다 외워야만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 영유에서 어학을 한 친구들도 그 교과서를 외우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신 시험을 아직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교육에 있는 사람도 그게 제일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머님들께 한 5년 전만 해도 어머니 IB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셨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아시거든요. IB라는 것은 이제 인터내셔널 바ccalaureate라고 해서 원래는 그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구 종사자 자녀들에게
이 친구들이 전 세계의 어떤 대학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런 시험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미국의 SAT나 우리나라 수능 어떤 정량적인 시험이 아닌 정석적인 그런 평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험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대구랑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비 학교가 많이 생겨나 있고 서울에는 부모님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학교가 아이비 학교가 아니어도 학교에 아이비 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방배중학교도 이번에 한 반을 이제 아이비 반을 한다고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고 압구정 중에도 생겼거든요. 학교에 아이비를 수업하겠다는 선생님 신청자가 생기면 그 선생님이 교육을 받고 아이비 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어머니들이 아직은 사람 못하겠지만 학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이비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배경지식이 굉장히 잘 쌓여야 한다. 다양한 저희 와이어트나 이런 매체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보통 벌써 한 10년 가까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답이 정해진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 같은 이제 저희 와이어트 인플루언스 제가 다 넣어서 항상 인터뷰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터뷰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보다 선생님들보다 저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원장이에요. 지금 올해만 해도 벌써 서울대에서 진로 적성 검사라던가 고대라던가 이제 와이스멘토 이제 아이들 그 진로 이제 검사 제가 과정을 다 들었는데 이런 교육을 많이 들을수록 제 생각에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굳혀지는 생각은 결국에 중요한 건 생각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답을 다 맞아도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이제 저희가 경쟁력이 없다. 이게 예전에도 그랬는데 AI가 나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백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아까 이게 이제 미래 리터러시거든요. 근데 미래 리터러시라는 거는 내가 예상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뭔가 리터러시라는 거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걸 대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AI가 할 수 없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력, 공감, 리더십, 협업하는 능력. 아까 우리 옥스퍼드에서 봤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진짜 앞으로 더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아까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애들이 막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게 그냥 유명 인사만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그 교육감 발표에서도 수능 절대평가 논서 수령 도입한다는 걸 이미 발표를 했고 이게 단순히 한 5년 후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언제요? 2032년에는 본격화돼서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2032년 우리 애들은 2032년이면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이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더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흐름상 어때요? 아이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평가라는 점에서 비켜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더스에서는 리플렛을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사고에서 사고를 더하고 독서로 사고를 가르친다. 저희가 학원에서 제가 강사 선생님들을 교육할 때 우리 선생님들 애들한테 단어를 열심히 가르쳐, 문법을 열심히 가르쳐 이렇게 교육하면요 결국에 그들의 목표는 애를 열심히 단어와 문법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끝이 그거예요. 누가 더 많은 어휘를 구사하고 누가 많은 문법을 더 정확하게 하는지. 근데 그거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아이들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즉 아이들이 이런 영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나요, 부모님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사고를 가르치려고 하니 애들이 이걸 못해요. 뭘 못할까요? 아까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사고를 가르치려고 하니 이걸 못해요. 제인아 혹시 아니면 나 영어는 스스로 맞아요. 아니요 스스로 생각 못하고 애들이 뭐라 해야 되지?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애들한테 궁금한 게 뭐야? 없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뭐가 궁금해? 이렇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왜 그런가 봤어요. 근데 이 영상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그 오바마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한테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중국 사람이 그걸 이렇게 테이크해 갔잖아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되게 부끄러운 그런 되게 그 영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틀어지질 않을게요. 왜냐면 이미 다 아시니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꼭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EBS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왜 그 기자가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못했을까?
So the Korean prep.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질문은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이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면 잘하는 걸까? 그것조차도 답인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막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눈치를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생활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같이 설명회를 하거나 강의해도 부모님조차도 스스로 사실 이렇게 선뜻 질문을 못하거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가르치려면 중요한 거를 비판적 사고인데, 그럼 우리가 비판적 사고는 영어로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해요. 그럼 비판적 사고를 정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봤더니 저는 이제 문과니까 조승현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되게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지. 즉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학술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비판적 사고라고 했어요. 즉 결국에는 뭐 어떠한 대단한 답이라던가 인사이트가 아니라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런 질문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제 유치부터 지금 중등이들을 다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즉 아이들이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또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초등 시기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가 갑자기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고등 가면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초등 시기에 이런 것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러면 갑자기 얘들아 너 생각해봐, 너 질문해봐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뭔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우리는 책을 넣자.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독서 사고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사고하고 질문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심지어 영어로 하면 어때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언더스에서 하는 게 영어 독서 토론 논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 만약 저희 수업 시간에 영어 토론을 하고 그걸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언더스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두 과정을 비교를 해보니까 객관식 상대평가, 그 다음에 수업 논술형 객관식 평가인데, 여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신 수능, 여기는 IB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니 여기는 결과 중심이에요. 너가 수능과 내신을 어떻게 풀었던 간에 정답만 많이 맞으면 돼. 저쪽은 어때요? 과정이 중심인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답을 찾는 교육, 저쪽은 어때요? 내가 이거를 왜 찾아야 되는 이유와 해답을 찾는 교육.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하지만 저쪽은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고요. 이쪽은 표현의 자유가 없죠. 수능에 표현의 자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쪽은 표현의 자유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암기 위주, 비판적 사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머님들이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조금 가르쳐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어떤 쪽을 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그쵸? 그쵸? 저쪽이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거를 학교에서 안 해주잖아요. 저도 여기 자문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안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 해주니까 학원에서라도 하자. 진짜 저희 이 과정 심지어 여기 주변에 뭐 서울 아카데미나 세인트폴 그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방학 때마다 특강을 하러 오시거든요. 저희 커리큘럼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저희가 이 소설을 통한 이런 워크북이 총 150권이 저희가 다 자체 제작이 돼서 수업을 하는데, 이런 수업 보시고 정말 깜짝 놀라시고 자기는 학교에서도 하고 싶다고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 학교 커리큘럼 바꿀 수 없으니 학교에서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만이라도 이런 교육을 하자라는 게 취지였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보니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역류했었던 영어를 유지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근데 그게 또 1학년 때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중학년 때 되면 유지를 잘 해야 되고, 고학년 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타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영어의 어떤 유창성과 학습 영어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렇게 믹스업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깊이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어때요? 논리적으로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초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는 비판적 사고의 체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왼쪽에 그림이 있어요. 자, 제가 What do you see? Guess what you think is happening. 자, 어떤 게 보이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뭐가 보이세요? 네. 걔가 뭐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걔가 뭐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TV요. 굉장히 전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말 제가 10분에게 물어보면 9명이 대답하는 그런 답을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난 다른 생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봐요. Name 3 things that dogs are sitting on. 얘들아 강아지들이 앉아있는 물건 3개를 대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소파, 뭐 테이블, TV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저 문제의 문제점이 뭘까요? 저 문제의 문제점이 있어요. 안타깝게 아까 답이 안 나왔지만 문제점이 뭘까요? 저 동물이 뭐라고 했어요?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저 동물이 강아지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더 먼저 얘기해요. 쥐도 많이 나오고 늑대, 여우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즉 이렇게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동물이 강아지 외에 다른 동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What do you think dogs are looking at? 얘들아 강아지가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애들이 TV요, 영화요, 윈도우요, 선이요, 문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두 번째 문제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렇죠? 뭔가를 이미 보고 있다고 지정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뭐예요? 걔들이 they want to get out of here. 나가고 싶어 해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얘네가 지금 여기를 어지럽혀서 벌 서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친구들 여기 홍수가 나서 지금 구조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서우처럼 이과에 뛰어난 친구들은요 꼭 카운팅을 해요. 내가 강아지 카운팅을 해가지고 내가 11 dogs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약간 또 다른 친구들이 보지 않는 걸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팟이 있어요. 여기 플러그가 빠져 있어가지고 정전이 나간 것 같아요. 얘는 가족인 것 같아요. 얘가 리더인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림 하나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면 얘들아 다음 보기에서 강아지들이 앉아있지 않은 것 골라. 그럼 이제 골라서 어제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직도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먼저 하고 제가 이렇게 주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녹사 이렇게 했다면 녹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이걸 먼저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어떤 아무런 그런 문제의 그런 테두리 없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는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한글 독서 논술 시대잖아요. 그래서 한글 때만 해도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게 저희가 독서 논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기파랑 논술학들 하랑 많이 나오면서 중간에 생각하는 단계가 들어갔어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커리큘럼은 2단계랑 3단계가 바뀌어요. 애들이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자칫 이거를 예습편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 교재 이따가 언니들 가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 워크북이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 단어가 있고 뒤에 이렇게 질문이 문제가 없어요. 왼쪽은 옵저베이션 에비던스라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적어놓은 거고 여기는 자기의 궁금한 질문을 적어놓은 거야. 책을 읽고. 그럼 아이들 힘들겠죠. 엄마 나 읽긴 읽었는데 무슨 생각을 가져가고 무슨 질문을 해?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랫스탠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아이들 좋아하는 책이에요. 스탠이라는 애인데 납작하게 됐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슬퍼요. 그렇지만 나중에 친구를 붕괴된 건물 밑에서 구해하면서 영웅이 되긴 하는데 스토리 내내 되게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를 가지고 애들한테 문제를 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했네요. What happened to Stanley? 그렇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He became flash이에요. 그렇죠? 납작해졌어요. 아니야. 우리 애들한테 그런 정답이 있는 수업 문제 말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문제를 내라. 그러면은 대부분 또 선생님들은 why나 how를 생각하면 시작하면 다 생각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런 질문 어떨까요? Why is Stan sad? 왜 슬퍼요? He is sad because he became flat. 근데 이것도 생각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 어떨까요? Why is being flat or invisible sad? 왜 납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슬프지? 이런 질문은 어때요? 좀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누가 만들어내야 돼요? 네? 학생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학생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이게 슬프지? 어떤 친구는 슬프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슬프지 않다고 해요. 왜? 하이덴식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어떤 친구는 이거는 이제 위에는 질문 만들고 이 밑에 거는 이제 생각하기인데 I think Mrs. Lamchop은 얘 프리스템이 엄마거든요. She's imitation. 참을성이 없죠? Because she calls for breakfast 3 times. 엄마가 아침밥 먹으라고 소리를 3번 지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이게 왜 흥미롭니? 그랬더니 she's same as my mo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밥 먹으라고 소리를 항상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아이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그림을 읽더라도 자기한테 꽂히는 포인트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다른데 우리는 문제를 줌으로써 아이들은 내가 꽂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선생님이 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로만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재미도 없고 성적으로만 뭔가 보여지고 나중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은 어때요? 이렇게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런 포인트에서 생각했구나가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선생님 얘가 그래머 이렇게 틀었는데 괜찮을까요? 그게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거. 1학년 문제가 1, 2학년인데 그렇죠? 그게 문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4단계예요. 아이들이 읽어옵니다. 이런 소설책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챕터 나눠서 이제 읽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제 서머리 요약을 이제 챕터 요약을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observation, evidence, ques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북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오고 그 이유를 적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궁금한 부분도 이렇게 같이 적어오는 거. 저희가 오늘 가져온 거 1학년 샘플들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이제 1학년 올라가서 수업을 하면 저 정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론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컴플레인트 디스커션은 챕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아까 그림 똑같아요. 질문이 없는 그림을 먼저 갖다가 나중에 컴플레인션 하듯이 이해하듯이 이렇게 하고 플랫 다운을 통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클라이막스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쓰는 과정, 브레인스토밍하고 퍼스트 드래프트 적고 선생님의 프레셔를 받아서 파이널 드래프트까지 가는 과정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딱 저희 1학년 지금 이번에 했던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랩 해보기 전에 우리 얘가 라이팅 저렇게 못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6개월만 그냥 잘 꾸준히 보내시면 다 이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들 머리가 확실히 크면 1년 1년 다르거든요. 파닉스도 5세 때 5세 때는 1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면 4개월 만에 가르칠 수 있어요. 애들이 다르지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하나 제가 공유할 건데 수업 영상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왼쪽 것만 한번 보는데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사실 조금 오래된 영상이긴 하거든요. 꼭 근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분위기 속에 여기 앞에 좀 있으면 좀 앞에 막 필기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볼게요. Fitting into this diagram, what can we observe about this book? Put up your hand. It's confusing, okay? Tell me something else. There are many reasons why we're arguing about the planet, and there are many reasons Tell me one reason. Why are we arguing about what's planet? there are many So I'm listening to you. It's complicated. It's complicated, you're correct, but tell me something more specific. Why are we arguing about the diagram right now? Susan, There are about a million details. about a million, that's an 어떤가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시죠. 저 친구 영어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아마도 아실 수 있는데 교부 아버님 보시고 영어 진짜 잘하는 친구인데 아이들마다 너무 그 성향이 달라요. 저희가 토론 수업에 보면 이런 게 막 자유롭게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까 오픈에서 보였듯이 그렇게 말 못하고 뭔가 놓칠까 메모를 하고 이 뭔가 이렇게 틀에 딱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더스에 오는 친구들 딱 크게 두 종류가 많아요. 뭐 IELTS야 당연히 어머님들이 이제 미적으로 보내시는 건 있지만 외부에서 올 때는 아이가 너무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찾다가 오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한 경우는 완전 반대 성향. 아이가 자기의 생각이 겁나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답이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나? 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런 친구들도 저렇게 자유로운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바뀐다는 거. 왜냐면 왜 보통 답 있는 수업은 선생님이 누가 말할래? 그래 너가 얘기해서 오케이 하고 다음 거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맞고 틀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저쪽 거는 그냥 잘하는 수업에서 제가 스킵할게요. 네.
그러면 원장님 왜 하필 이런 교육을 원서로 해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왜 하필 원서예요? 그래서 원서가 너무 좋은 이유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리가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죽음기 하나로 이렇게 애들을 웃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재밌는 스토리와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요즘에 저도 애가 하나지만 아예 혼자인 친구들은 사실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이 책이 그 둘째의 서러움이거든요. 동서를 막론하고 둘째들은 되게 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데 얘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난 둘째여도 괜찮아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소설이 주는 큰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경 지식이 많이 정말 향상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하고 배우고 있는 이런 뭐 뉴스베리 상을 가진 이런 작들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잘 녹여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플라스틱 패스 같은 경우도 애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사람 그때 겪었던 남북 전쟁이라던가 노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은 문제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FL 교재나 이런 문제집이랑 또 다른 게 뭐예요? 실생활 표현 습득을 너무 잘 배워 있다는 거예요. 자, 와이어츠를 3년, 4년 보내신 부모님들 영어 실력을 한번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보통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스트 찬스. 보통 this is my last chance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어식 표현은 뭐라고 해요? It's now or never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가 갑자기 하면 뭐 suddenly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라기보다 약간 뜬금없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뭐 out of the blu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어떤 이거는 조금 시원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시원섭섭한 이런 느낌 할 때 이건 좀 많이 아시던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네. 제가 잘못하겠어요. 비를스윗 얘기하고 자, 그래서 원서를 하는 거예요. 원서를 같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교과서, 막 어떤 문제집으로는 이런 수업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제가 왜 우리가 애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좋은 선생님이, 원어민이, 사실 어머니들 지금 생각하고 계신 학원에 다 원어민이고요, 다 교포고요, 그 원장들 다 저만큼 공부했고, 다 실력이 다 해요. 다 미교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차별이 뭐예요? 피어 그룹? 자,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7가지 예시를 드리면요. 강의, 독서, 시청각, 데몬스트레이션, 그룹 디스커션, 스스로 체험한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자, 7가지의 강의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거와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공부하는 거 같으시죠? 까먹었어요. 좋아요. 항상 이제 어머니들 다시 자, 여기서 가장 효과가 없는 게 뭘까요? 강의.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와. 그 누구 들어야 모르는 거 맞아요. 강의가 가장 효과가 없는 수업. 즉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이라도요. 아무리 영어가 완벽한 네이티브가 앞에서 해도 혼자 얘기하는 건 좋은 수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독서는 좋은 수업 아닐까요? 독서는 학습이 아니거든요. 독서는 책 읽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학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학습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또 뭐예요? 스스로 체험한다. 그룹 디스커션. 그 저희는 저 마지막 3가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원더스에서. 그래서 네, 아직 저학년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좀 어렵고 고학년이나 중등부는 문법 수업을 친구들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앞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설명 가르치는 수업으로 문법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룹 디스커션은 아이들이 아까 가지고 온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그룹 디스커션 하는 게 수업의 70%이기 때문에 토론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럼 체험한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체험합니다. 최대한 많이 체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브릿지, 다리에 대한 책을 읽으면요. 팀별로 저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수병을 놓고 가장 오래 버틴 팀이 이기는 그런 시합도 하고요. 저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 핑거 퍼펫 쇼 스크립트를 직접 적어가지고 연극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레모네이드 워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이게 미국 아이들 첫 번째 비즈니스가 레모네이드 스탠드잖아요. 직접 아이들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더스 때 레스토랑 와인샵 있죠. 거기 앞에다가 제가 테이블 빌려가지고 애들이 레모네이드를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팔았어요. 누구는 파우더 2스푼 넣고 누구는 뭐 레모네이드 한 스푼에 파우더 한 스푼에 뭐 민트 초콜릿 넣고 누구는 뭐 헬시 레모네이드 이래가지고 뭐 반 스푼만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판 거예요.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Writing Your Own Ending 책인데 액티비티인데 제가 이제 유럽 여행 갔다가 이제 호텔 잡지를 봤는데 북유럽에서는 애들이 책을 읽을 때 챕터 1을 찍고 두 번째 챕터부터 읽게 한대요. 이유는 그렇게 읽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선생님들한테 앉혀놓고 선생님들 책을 찢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선생님들이 우리나라는 정서상 책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아직은 영어기 때문에 첫 번째 챕터는 조금 어렵고 마지막 챕터를 못 보게 하자. 이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책을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다 스테이플로 찝어줬어요. 이렇게 못 보게. 그러니까 못 찝은 순간부터 애들이 엄청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책을 엄청 빨리 읽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플 뜯어버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엄마한테 얘기해서 책을 하나 더 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안 봤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애들이 그래서 마지막 챕터 안 읽고 자기가 직접 엔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리지널 엔딩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자신들이 책을 읽고 만든 어떤 프로젝트를 앞에서 나가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고 거기에서 또 대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수업에서 녹여내고 있다는 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뒤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도 미교도 하고 소설도 하고 문법, 라이팅, 그래머 다 뭐 이제 어휘도 하죠. 미교서, 그러니까 리딩 같은 경우는 미교 50, 소설 50 이렇게 나가는데요. 미교 같은 경우는 소설만큼 좋은 책이긴 해요. 교과서니까 소설은 약간 필수 어휘나 이런 게 조금 수록되기 어려워요. 왜냐면 작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얘네를 웃겨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이런 표현은 굳이 뭐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볼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 교과서니까 그 레벨에 맞는 그런 컨텐츠로 수록되어 있다는 게 미국 교과서 장점이고 그 다음에 소설은 또 소설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딩은 5대5로 가요. 미교 5, 그다음에 소설 5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재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워크북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토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문제 푸는 스킬도 같이 더 있고 소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점대부터 이제 8점대까지 이제 좋은 책들을 저희가 수록해서 하고 있고 워크북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문이 없는 여기 형태로 두 가지 리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에서도 그렇고 미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단어는 당연히 배우고요.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액티비티. 지금 어이어트 7세 친구들이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좀 같이 읽어줘서 이해를 하지만 초등이 오면은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게 조금 지금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리딩 시험하고 보캡 시험을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법하고 라이팅. 앞에 있는 리딩 수업은 약간 좀 컨텐츠 베이스였다면 그래머 라이팅은 좀 기술 베이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문법이나 이제 라이팅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1학년부터 선생님이 이제 그래머 컨셉을 위해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노트에 선생님이 적어준 거 직접 적게 돼 있어요. 그 나만의 그래머 노트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미교를 통한 인텐시브 리딩, 그 다음에 소설을 통한 익스텐시브 리딩, 그 다음에 그래머 라이팅 두 리딩 수업에서 저희가 다 보캐블러리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스피킹 리스닝 안 하나요? 그죠?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스피킹 리스닝 수업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체 수업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교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는 소설, 미교, 문법, 라이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서 다양한 이벤트, 누구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마켓데이라던가 원내 어떤 말하기 대회, 라이팅 대회,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나가고 있는 헤럴드 어떤 이제 스피치 대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국내 라이팅 대회가 많이 이제 부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가서 아이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원내에서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책을 자연스럽게 읽게끔 학원 곳곳에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책 같은 것도 배치를 많이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좀 조성할 수 있고요. 정규 과정이 있지만 방학이 또 있잖아요. 방학 때는 사실 어머니들이 이제 초등 애들 보내보시면 이 현타가 와, 이 스케줄을 내가 이게 맞나 너무 애들이 바쁘잖아요 주중에. 그래서
학원을 그렇다고 영어 학원을 더 많이 다닐 수도 없고 아까 아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화상 영어도 하고 영어 도서관도 보내고 또 하나 보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막상 수학 깔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방학 때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 영어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방학 특강 코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관 일정으로 다 나와 있어서 아이들의 아카데믹한 부분과 또 재미를 할 수 있게 또 연관 스킬을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저희가 텀 테스트를 보고 나서 부모님께 나가는 이제 리포트 카드.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수업 시간에 있는 소설이 있긴 하지만 다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독을 위해서 영어 도서관도 많이 하고 집에서 뭐 마지키즈라던가 이제 마이온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집에서 관리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에서도 저희가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보라고 보게끔 저희가 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죠? 9분 지치신 것 같아가지고 5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치부에서는 우리가 스피킹, 리스닝, 리딩, 라이팅, 독서 습관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어져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학년 때는 조금 문법이나 사고력, 읽는 힘, 정확성 이런 게 중요해요. 저학년 때는. 고학년 때는 이제 확실히 이제 중등 가기 전에 어휘를 확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문제를 풀어서 이제 정확성을 좀 높여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을 하되 뭐예요? 영어 독서는 포기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원서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에요. 영유 나와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학원을 다녀요. 그러다가 4, 5학년 때 갑자기 어학원을 끊고 100% 내신 학원을 가서 초부정사, 관계대명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머님들이 그때쯤 현타봐요. 내가 이러려고 영유 3년 보내고 여태까지 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그 중고등 때도 이런 어학, 영어 독서를 꾸준히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석 원더스 같은 경우는 1학년, 2, 3학년, 4, 5학년, 6학년, 중2까지 해서 쭉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차이가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100% 원어민이 가다가 여기서는 문법하고 어휘가 한국어로 바뀌기 때문에 6학년부터는 5대5로 가는 거예요. 5학년까지는 100%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가다가 6학년부터는 원어민 선생님 50%, 그 다음에 한국인 선생님이 문법과 내신을 하면서 중등 내신까지 준비하고 이게 중등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중등부 가서도 어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어학을 못하는 영어를 잘 못한다 그럼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아이들 무조건 내신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때까지 영어를 유지한 친구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야만 아이들이 외고를 한번 써보던 그죠? 국제로 써보던 수도 기회가 생기는 건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이들이거든요. 학원에서 되게 굉장히 많은 제도가 필요하고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MP라고 해서 이제 아카데미 메리트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좀 고학년 친구들 매월 초에 모든 아이들이 입점을 받고요. 숙제를 안 하거나 시험을 잘 보면 차감이 돼요. 포인트가. 그래서 그게 매월 기시가 돼서 이제 상을 주고 이제 저희가 또 참여를 하는데 저학년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레이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랑 저희랑 이제 소통하는 그런 또 장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AMP는 넘어갈게요. 트로이카 시스템이라서 제가 이제 생각했는데 트로이카 뜻이 러시아어로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래요. 그래서 그 세 마리의 말이 부모님과 담임과 저희 이제 교수부장님, 그 부원장님이 이제 같이 멘토가 돼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역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저희가 어머님들 이제 키즈노트 이제 잘 안 보시죠? 실제적으로는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누가 보는 저희 다 보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더 안 보세요. 그래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어머님들이 얘가 지금 몇 점 맞는지 전혀 어머님 안 보고 계시고 저희도 어플이 있거든요. 안 보는데 그거를 안 보시기 때문에 나중에 얘가 이렇게 못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랑 뭐 저희 학습 멘토분이랑 저랑 해서 담임선생님이랑 해서 단톡방이 생겨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기에 올려드릴게요. 어머니 꼭 보시라고. 괜찮으시죠? 거기에는 숙제도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날 수업 태도가 어땠고 다음 숙제가 어떻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시험 본 점수와 함께 이렇게 아이들 누적 점수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가르치는 것보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어떤 분들은 저는 안 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한두 분 계시긴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시는 분 계신데 그 보시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애들을 다 잘하라고 보내는 거지, 그죠?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하려고 보내는 건 아니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고등학교 편이니까 제가 스킵할 건데 이게 그 촘스키의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만 10세, 즉 5학년, 우리나라 나이가 12세까지는요 노출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5학년까지 무조건 어학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어학과 학습을 같이 병행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6학년 중1 친구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이렇게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5학년 때까지 어학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학이 잘 되는 친구들은 그만큼 내신과 수능도 잘 아이들이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서는 이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뭘까요? 좀 힘들어서 질문을 뭘까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이거 어떡하죠? 너무 많이 자, 올바른 학습과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학년 때 정말 폭풍이 일어나요. 폭풍이. 그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제 지금 한참 11월에 시험을 보고 내년 2월이나 3월달에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정말 전쟁이죠. 어디 가냐 몇 주 전에 전쟁이죠. 그러다가 3월, 4월, 5월 3개월쯤 시점에 민족 대이동이 한번 있어요. 얘들이 3개월 버티다 못 버텨서 다 나와요. 그러다가 또 3개월, 7, 8, 9, 8월 마지막에 한 번 더 민족 대이동이 못 버틴 좀 버틴 애들이 그때 또 못 버텨 나온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1학년 때 자기에 맞지 않은 반에 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선행의 저는 선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원을 하지만 이게 너무 사실 과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학원들이 자꾸 높은 거를 자꾸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그 맞지 않는 반에 앉아서 공부하면 우리 애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지켜보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올바른 학습과 습관은 그 아이들이 1학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숙제를 하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숙제 습관 잡기 굉장히 중요해요. 숙제를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습관 잡기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애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냥 뭐 규정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너가 해야 될 거 적고 하나씩 한 거 체크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도 학습이 결국에는 연관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거 적고 자기가 체크하는 식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메타인지는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얘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내가 얘를 과외까지 붙여서 내가 이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모님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외 빼는 순간 어때요? 얘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저희 학원에 1학년 때 5월 말에 8월 말에 온 친구들 다 오는 거예요. 여기는 과외 없어도 따라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그다음에 함께 독서하기. 저는 교육하지만 제가 워낙 이렇게 막 그런 비즈니스, 사업, 마케팅 이런 데 관심도 얘기했더니 저희 딸이 지난주에 서점 가서 무슨 자본주의 무슨 저런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영향이 굉장히 이렇게 환경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희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데 키는 유전이 맞죠? 네. 외모도 유전이 맞죠? 아까 서호 어머님이 서호랑 너무 닮아가지고 유전이잖아요, 그죠? 뇌도 유전인 거 혹시 아세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죠? 아이들은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때 그 습관 잡기가 있어서 1학년 때 가장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숙제를 혼자 하기 힘들어서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다 그만두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들만 위해서 저희가 코칭 랩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은 숙제반이 아니라 학원에서 아이가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얘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1학년 때 이 습관을 잡아놓으면 아이가 이 습관으로 2학년, 3학년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언더스 오시게 돼서 아이가 그 숙제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면 여태까지 옥리는 선생님이 했던 거를 혼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습관을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과외하는 것도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해요. 자기가 숙제 이렇게 해야 되겠지 체크하고
자기가 이제 평가받고 선생님 사인 받고 가면 어머니께서는 아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은 선생님 다음에는 그러면은 뭐지? 뭐 누구야? 다음에는 요거는 너가 요거만 하고 나머지는 네가 집에 가서 해봐. 이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저희 코칭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기부여는 4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거 할만하다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은 두 번째는 하니까 재밌다 이렇게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거 하니까 실력이 느니까 이거 느네. 그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도 그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동기부여의 4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3단계부터 시키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진짜. 애들한테 재밌어서 즐길 수 있는 틈을 안 주세요. 어머님들 지금 나는 안 그런데 아마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들은 다 그렇게 3단계부터 다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즐길 수 있는 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어머니들 요즘에 한 3년 전부터 요즘 근데 올해는 약간 이 치즈고지가 좀 덜해진 것 같은데 그 3점대 하잖아요. 이게 3점대 지문 중에 하나예요. 3점대 비문학 지문 중에 하나. 이제 해석해볼까요? 한국말로? 화가 난 사람들은 항의를 했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집회를 열었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행진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단시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투표권을 주장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고 헌법을 4번 개정하고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한국말로 나가르쳤잖아요. 이게 영어로 나온다니까요. 그럼 선생님들은 진짜 힘들어요. 애들한테 가르치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한 대로 더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조금만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실수. 아이가 조금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학원을요 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번도 안 바꾼 친구는 봤었고요. 한 번만 바꾼 친구는 없어요. 한 번 바꾸기 시작하면 애들이 자꾸 바꿔요. 애들이 다 이유가 다양해요. 1학년 때 5월달 왔는데 어머니 근데 왜 학원 거기서 나오셨어요? 아이가 선생님 티칭 스타일이 자기랑 안 맞는다 그랬대요. 그 3개월 만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한테 원더스가 아니라 어딜 가시던 간에 아이한테 힘들어도 학교처럼 너가 잘 거기서 버텨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스피킹 유지하나 옮기 친구들이 제일 성적이 다운돼요. 그 실력. 어떻게 해서든 버텨가지고 거기서 잘 따라 물론 그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이 자꾸 안 바뀐 친구들이 더 많이 잘하게 되고 지금도 저희 학원에서는 안 바뀐 친구들이 훨씬 더 지금 해서 레벨업이 되는 거고 많이 옮겨다니는 친구. 제가 진짜 많이 옮겨다니는 친구는 초2 때 어머님이 6번째 학원을 저희 학원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다 트윙크 6까지 결국에는 내가 그래도 3년차 나오고 했는데 원장님 제가 어떻게 뭐 1점대, 2점대를 갈 수 있어요. 이러시면서 어머님이 결국에는 트윙크 맞지 않는 수업까지 하시다가 이제 오신 건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게 좀 아이들이 더 영어를 못하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애들 수학, 영어 하기 싫다. 근데 엄마들이 그때 같이 그래 수학해야 되는데 영어는 좀 내려놓고 수학으로 하고 달리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학교 때. 이런 건 어머니 아깝게 보시면 다 그래요. 내가 미쳤지, 얘가 싸우다가 이런 거가 수록해요. 제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들이 깜카페에서 몇 점대 가요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영상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과일도 미리 따버리면은 썩어버리잖아요. 익어야죠. 아이들은 충분히 아이의 시절을 가져야만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건데 부모는 너무나 그게 걱정돼가지고 초조해가지고 아이가 10살만 되면은 20세 같이 행동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배짱이죠. 우리가 아이를 아이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초조함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에 대한 나의 초조함을 내려놓는 거네요. 주장을 내놓으시고 초등을 준비를 할 때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어떤 레테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건 다 안에 있긴 하지만 저희 그 집필고사가 리딩 보캐블러리 그다음에 그 에디션은 리스닝은 안 보고요. 그래머 그러니까 라이팅이랑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인터뷰를 볼 건데 와이어트 친구들은 외부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보고 여기서 볼 거예요. 와이어트에서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는 외부 친구들이랑 와이어트 친구랑 텀을 한 달 줬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 그래도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이 더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텀을 좀 적게 둬가지고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페이퍼 시험을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원더스에 있는 교수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아이들 여기서 1대1로 인터뷰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뭐 원더스의 시험 어떻게 신청해요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벨은 이제 크게 S, A, B, C 이 네 가지 레벨로 되어 있고요. 이제 3점대 반부터 2.6, 2.4, 2.2 이렇게 각각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현재 이제 월수금 2시 35분에서 4시 15분, 화목은 2시 20분에서 5시 10분 이 딱 두 가지가 해당하는 수업이니까 시간표나 이런 거는 거기 나눠드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 오늘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저희? 네, 사고력과 질문하는 능력과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깊이 읽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수업을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죠? 저희가 아까 했던 어떤 강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과 그다음에 이제 체험하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코칭랩, 초일과 시스템 이런 다양한 학원의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잘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습관 잘 잡아주시고 동기부여 3단계부터 주지 마시고 1단계부터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가 힘들어도 좀 같이 버틸 수 있는 기다림까지 해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잘 영유에서 이제 쌓았던 그런 영어 실력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잘 버틴 다음에 2학년, 3학년 끌고 올라가서 고학년 때도 수준급의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당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그래도 저도 같이 부모고 같은 교육자로서 이제 부모님들과 한번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괜찮았나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원더스나 인플루언스 분은 다 오셔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교재 한번 꼭 보고 가세요. 왜냐면 다른 어머님들은 보고 갔을 때 저희 어머님들이 여기가 설명회니까 교재도 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그 테스트를 봤는데 C반도 불합격을 해야 되면요. 네. 뭐 다른 인플루언스나 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 S, A, B, C 3점 때부터 지금 인플루언스가 1점 때까지 다 저희 역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다 그거요. 그 추후에 지원이 가능한? 같이 안내를 드릴게요. 아예 네. 처음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친구는 뭐 이제 언더스 A반, 우리 친구는 언더스 C반, 그다음에 우리 친구는 인플루언스에서 N도 있거든요. 그거 맞게 가면 자기한테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인플루언스도 2년차, 3년차 친구를 만나요. 왜냐면 이게 아까 오픈클 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차 나왔다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또 어떤 친구들은 1학년 때 초등 가서 하는 친구가 있고 왜냐면 지금도 글씨 영어를 떠나서 손근육이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고 글을 이만큼 쓸 수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영리 졸업하면 명확하게 딱 나눠져요. 이 아이들 딱 할 수 있는 거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힘드시죠? 엉덩이도 우리 한번 보시고 가세요. 네네.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기사가 애들 들어가지고. 근데 나 여행 갔다 왔어요?